네,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홍익표입니다.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체계의 선제적 가동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산하에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호흡을 맞춰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외 상황을 보다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비상경제 상황실은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며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부실장을 맡고 정무수석이 총괄간사를, 국정상황실장이 실무간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상경제 상황실 아래에는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그리고 해외상황관리반의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하며 각 대응반은 청와대 수석급이 반장을 맡게 됩니다. 아울러 각 대응반장은 부처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실무대응반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은 청와대 실무대응반 활동을 종합 점검하여 그 결과를 매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는 정기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입니다. 그럼 이번에 비상경제본부 관련해서 5개 대응반을 구성하셨는데 에너지 수급 불안이 물가, 민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에너지 대응을 다른 대응의 전제 변수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5개 대응반을 병렬적으로 보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일단 조직 구도상으로는 5개 반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쨌든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저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고려사항이 에너지 수급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그 대응반이 대응책을, 대응 방안을 구성하도록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수석님,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그 5개 대응반 말씀 주시면서 청와대 이제 각 수석분들께서 좀 이렇게 맡으신다고 하셨는데 각 반별로 어떤 수석님께서 맡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추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추경 관련한 논의도 좀 이루어지는 건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추경 관련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위에서 추경을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추경은 죄송합니다. 추경은 그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대응반을 구성을 말씀드리면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은 경제성장 수석이, 에너지 수급반은 역시 경제성장 수석, 그리고 금융안정반 역시 경제수석을 맡게 됩니다. 민생복지반 같은 경우는 사회수석이 맡게 되고 해외상황관리반 같은 경우는 안보 3차장이 맡게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시아경제 임철령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기성을 띠게 될 텐데요. 혹시 어느 정도의 정기성을 띠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국정상황실에서 매일 일정한 보고가 올라가고 회의가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이 회의 체계에 대해서 또 얼개를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체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상경제
그 상황실을 비서실장 중심 운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조직이 국정상황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얼마큼 하느냐, 대략 정부하고 비슷한 호흡을 해서 매주 1회 현재로서는 매주 오늘처럼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을 정기적으로 보고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날짜로 정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국민들께 관련 동향이나 또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네, 수석님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생중계를 선호하시잖아요. 이 비상경제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도 약간 회의를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해지면 말씀을 대변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예. 네, 수석님 뉴시스 김민호입니다. 아까 추경 질문에서 추경은 이제 마련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 국무회의에 좀 보고될 수 있는 상태인지 뭐 정기 국무회의에서 다뤄질지 아니면 임시 국무회의도 검토 중이실지 질문드립니다. 재정당국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은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화요일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의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재정당국이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예, 맨 뒤에. 예,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이제 중동 사태 관련해서 비상 경제 상황실까지 구성하고 갈수록 이제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고 또 이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청와대도 그렇고 인식을 하고 계신지, 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짐으로 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이 상황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오히려 불안감 내지는 불안감을 좀 조장은 아니고 불안감을 조금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 전쟁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등이 어떻게 향후 대응하고 결정할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저희 정부는 최소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이런 대응 방안 그리고 수위를 높여가는 대응 체계는 그만큼 상황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일부 외신에서도 보고되는 것처럼 전쟁이 완료된다,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후에 에너지 수급 동향, 특히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한 4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고 피해는 조금씩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정책과 조치를 신뢰하고 따라 주십시오.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전쟁에 따른 위기를 확대하고 조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믿고 정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줄 것을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상이 더 질문할 거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